한 주간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이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권지용 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권 씨는 지난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이 모습부터 보고 옵니다. 조사에 필요한 거는 다 적극적으로 임했고요. 협조했고 사실대로 답변했고요.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나요? 음성으로 나왔고요. 정밀 검사 또한 일단은 긴급으로 요청은 드린 상태이고 이따가 끝났습니다. 장난이고요. 네. 제가 바라는 건 될 수 있으면 하루빨리 수사기관에서 결과를 정밀 검사를 신속하게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권지용 씨는 머리카락만 남긴 채 온몸을 제모한 상태여서 경찰이 손톱을 채취했고 또 모발과 함께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이런 보도가 나갔죠. 이에 대해서 권지용 씨가 이 온몸을 제모했다. 이런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요. 지금 양측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지드래곤 씨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몸을 제모했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제모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허위 사실이라고 했는지 좀 의아하긴 한데 그러게요. 아마 맥락상 추정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의혹이 제기된 것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모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나온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드래곤 씨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제모를 해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번 사건 입건된 다음에는 평소에 해오던 제모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지드래곤 씨 측에서는 제모 여부와 상관없이 충분한 길이의 모발을 제출했고 손톱하고 발톱도 제출했고 다리털도 제출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지용 씨 측에서는 이 모발뿐만이 아니라 손톱과 발톱도 이미 제출을 하는 등 우리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런 건데 이게 만약에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뭐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제모를 하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권지용 씨 사건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제모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건 결국 증거인멸에 어떤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마약 성분을 검출하는 것은 모발도 가능은 하지만 모발 같은 경우에는 뭐 염색이라든지 탈색을 많이 할 경우에는 그 마약 성분들이 약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모라고 하는 뭐 다리털이라든가 뭐 겨드랑이 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밀 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온몸을 제모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런 정밀 검사를 좀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권지용 씨 측에서도 전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강하게 반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반박과 함께 또 이런 내용도 나왔죠. 통신영장이 기각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소명 부족. 지금 경찰이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게 통신영장이 기각된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변호인 측에서 이 통신영장 기각된 것을 또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럴만한 것이 사실상 우리가 영장은 여러 종류의 영장이 있지만 통신영장이라는 것은 결국 통화를 누구랑 했는지 이런 통화 목록들을 살펴보는 영장이라 보시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기각이 되었다라는 건 그 정도가 영장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범죄가 소명되지 않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이 권지용 씨 측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정밀검사 결과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부분 특히 이제 모발이라든지 손톱 부분에서 정밀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기관의 또 수사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지용 씨 수사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겠고 지금부터는 전청조 남현희 씨 소식 짚겠습니다. 전청조 씨가 어제 아침 구속 송치가 됐는데 일단 어떤 혐의로 구속 송치가 됐습니까? 네, 사기 혐의인데요. 사기 혐의. 사기도 일반 사기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한 사기입니다. 사기 피해액이 많기 때문인데요. 무려 23명을 대상으로 28억 원 규모라고 현재까지 파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또 늘어날 가능성까지도 아직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목이 또 되는 게 과연 남현희 씨와 공모했는지 이 여부인데 오늘 남현희 씨 측에서는 전청조 씨로부터 받은 돈의 출처를 몰랐다면서 다시 좀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 공모 의혹과 관련해서
관련해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 남인 씨가 전청조에게 비싼 뭐 선물과 돈을 받지 않았느냐, 네. 또 뭐 남들한테 재벌 3세라고 소개해주지 않았느냐, 이런 게 공모의 정황 아니냐라고 의혹이 제기됐는데 남인 씨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남인 씨가 정말로 전청조를 재벌 3세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 믿어서 받은 거고 믿어서 소개를 했던 것이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직전까지도 정말로 재벌 3세라고 믿었고 네. 그래서 전청조가 주는 선물이나 돈의 그 출처를 알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지금 전청조가 교묘하게 말을 왜곡해서 남현 씨를 공범으로 몰고 있는데 예. 사실 진짜 공범은 전청조의 가족이다. 전청조의 어머니가 의심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 측 나는 공범이 아니다 이런 건데 이 남 씨 측 변호인은 전청조의 이 고가 차량 선물과 이 금전 지원은 혼인 빙자 사기 수법 중 하나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설득력. 사실 이 설득력에 대해서는 또 수사기관이 또 판단할 문제인 것 같기는 예. 합니다. 그렇죠. 일단 남 씨 측 변호인들의 주장은 일단 전 씨가 상대를 만나면 일단 물량 공세를 엄청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환심을 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할 것처럼 접근했던 그런 사기 방법들이 여덟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남현희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현희 씨를 숙주로 이용을 해서 다른 부유한 피해자들을 노렸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그 입장이고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장문에 숙주란 표현까지 나왔던 나옵니다.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 씨가 이제 투자 사기를 벌이면서 남현희 씨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라고 또 비밀 유지를 부탁했다라는 부분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사기관들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모했다 아니다 이 여부는 어느 쟁점을 봐야 될까요? 결국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예.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대질 신문을 통해 파악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대질을 여러 번 하더라도 서로 주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수사기관에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일 텐데요. 가장 실급한 것은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주고받았던 대화들을 객관적으로 복원해보고 그리고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객관적인 진술을 파악해서 남현희 씨가 과연 인지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 짚겠습니다. 이번엔 빈대 소식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빈대가 출몰하면서 시민들 걱정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울 강남에서 또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됐다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비상이 걸렸다고 해요. 예,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찜질방에서 예. 손님이 잠을 자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따끈따끈거려서 눈을 딱 떠보니까 빈대가 내 몸에 기어다니고 있었다라고 해서 이게 발견된 곳이 서울 강남에 있는 다중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예. 지금도 이제 비상이 걸린 것이고 현재까지 서울, 인천, 대구에 이어서 최근에 충남에서까지 빈대가 발견되고 있는데 충남 아산시 한 원룸에서도 빈대 관련 신고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 빈대 신고가 최근 10년 동안 10년 통틀어서 총 9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동안 빈대 신고가 32건이 나온 거예요. 예. 그중에 13건에서 실제로 빈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32건 가운데 13건은 실제 빈대였던 걸로 확인이 된 거군요.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빈대 방제를 위한 살충제 승인도 속도를 내고 지금 빈대 퇴치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쪽방촌이나 또 숙박시설, 지하철 이런 데서 먼저 지금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체 살충제 8종의 사용이 승인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기존 살충제에는 저항을 가진 빈대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대체 살충제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긴급하게 승인이 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모두 방역용 제품이기 때문에 네. 가정에서는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고요. 예. 특히 이제 쪽방촌이라든지 숙박시설 같이 이제 빈대들이 더 창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예. 선제적인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이 이제 서울시 한 숙박시설이고 이제 선제적으로 빈대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은 빈대 제로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리고 쪽방촌에 대해서도 지금 방역 작업에 나섰는데 네네. 이제 고열의 증기로 쪽방촌 곳곳을 방역을 합니다. 100도가 넘는 고열로 이제 스팀을 쏘면은 한 60도 정도면은 빈대가 죽기 때문에 예. 효과가 있다고 하고 이 지하철 역시 고온의 스팀 그리고 진공 청소기 여기에 약재까지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빈대가 만약에
출몰한다 또는 출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우려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일단 빈대가 정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확인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몸에 빈대한테 물린 자국이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모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례적으로 딱 무는데 빈대는 혈관을 찾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물고 여러 군데 문다는 거죠. 일렬로 물린 자국이 있으면 의심이 되는 것이고 침구류를 유심히 이제 살피셔서 빈대가 탈피한 뭐 껍질이 남았다든지 예. 뭐 핏자국이 있다든지 이러면 의심이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저녁 때 불을 킨 상태에서 혹시 빈대 있나고 유심히 보시거든요. 예. 이러면 발견할 가능성이 낮고 언제 발견할 수 있냐면 새벽에 불을 한참 꺼놨다가 갑자기 탁 켜고 친구리를 보면 그때 예. 빈대가 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쪽방촌에 점검을 나갔는데 네. 뭐 빈대에 물렸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주민들이 있었는데 네. 이 자치단체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 막상 또 빈대가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예. 보다 확실한 확인을 할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빈대 공포증이 사실 좀 있기 때문에 가려우면 왠지 물린 것 같고 또 그럴 다른 수 벌레한테 있잖아요. 물린 것도 빈대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일단 의심은 다 해봐야 되는 거고 예. 진짜 빈대가 육안으로 보이는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예. 불을 한참 꺼놨다가 탁 키면 육안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는데 네. 거기서 드라이기로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데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럼 집에서 이 빈대가 나타났을 때 유용한 도구가 또 있다고 해요. 그 빈대가 열에 상당히 약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왜 스팀으로 뭐 이렇게 방지한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렇죠. 집에서 손쉽게 쓸 수 있는 도구가 헤어 드라이어라고 제가 합니다. 맞게 사용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빈대가 50대 이상의 고열에서 퇴치가 될 수 있는데 예. 헤어드라이어가 보통 50도에서 60도 정도의 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빈대가 발견됐을 때 잘 이렇게 열을 방사하면 퇴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 일단 빈대가 발견됐을 시에는 110번 이라든가 또는 각 지자체의 보건소로 예. 신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 꼭 신고하는 절차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